자, 대입 논술, 편입 논술의 조윤백천입니다. 저는 현재 메가스터디, 러셀 강남 대치, 그리고 목동 토마스 하이 논술, 부천 리드스론 하이 논술, 그리고 편입 논술은 화상 강의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 편입 논술에서의 2016년도 연세대학교의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는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바로 이 논제가 진실에 초점을 맞추어 가나다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죠. 비교하라고 하는 거는 차이를 설명하라는 건데 그거의 의미까지 들어가니까 이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보통 논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전에 어떤 학원에서 논술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거, 연대가 요구하는 거는 독해력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논술 강사가 경력들이 많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201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020이죠. 2018년까지는 김현편입학원에서 연세대학교 전체 합격자 1위. 연대뿐만 아니라 제가 메가스터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압도적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메가스터디는부터 벌써 2006년부터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계에서는 저보고 이제 논술계 암모나이트, 논술계의 삼엽충. 충은 별로다. 뭔 말이냐면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그냥 정리하는 수준으로 글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합격의 길은 멀어진다. 뭐 운이 좋아서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이를 설명하는 뭐 그런 글들을 써내서 붙을 수는 있겠지만 강사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한 2, 3년 하면은 뭐 초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10년 이상을 전문가라고 하는데 논술은 뭐 대충 본인이 편입 합격했다고 혹은 뭐 대학을 졸업했다고 뭐 다 가르치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이게 학생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덤비면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기가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괜히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의 삶의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슴에 슬렁거 생각해보면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방금 전까지 꼰대스러운 멘트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비교 분석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매번마다 강조했던 게 있죠. 논술에서는 주제와 관점. 주제와 관점, 주어와 수어지. 수어가 갖고 있는 제시문 가하고 나하고 다에서의 특성들을 규정을 하고 여기까지는 독해야. 그것이 갖고 있는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추론이 드러나야 된다. 선생님의 그 채점 기준, 연세대학교의 채점 기준을 보면은 그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래서 창의력을 통해 가지고 연세대학교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업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건데 그 창의력이라는 게 뭐냐?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특정한 주제에 대한 관점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가? 이 다양한 각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해석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형적인 연세대학교의 문제인데 보면은요, 연대는 인문계열 문제는 이런 식이 굉장히 많아서, 물론 편입입니다. 대입의 경우는 이게 1번 문제겠지. 1번 문제. 3자 비교. 편입의 경우는 문명에 대한 제시문 라와 마의 상이한 입장. 상이한 입장이 뭐야? 비교입니다, 역시. 입장을 설명하시오. 두 가지가 다 비교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요거에 포커스를 좀 맞출 텐데, 보시면은, 자, 제시문과 우리가 이런 제시문을 독해할 때 우리 특히 과제를 해오는 학생들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주제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라는 건 제시문가에서의 진실이 뭐지? 나에서의 진실이 뭐지? 다에서의 진실이 뭐지가 랜덤하게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진실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연세대학교는 매우 유기적으로 묶여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문가를 쭉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뽑아내야 될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긴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진실의 상대성이야. 진실이라는 건 가변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을까? 모른다는 얘기지. 일종의 불가지론적 개념이야.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건 상대적이야. 그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진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실 추구라고 하는 하나의 통합적 목표라고 하는 것을 소통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 보면은 논쟁을 벌인다고 되어 있는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 혹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이기고 내가 그대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대 옳은 것인가? 혹은 정반대로 내가 그대를 이긴다면은 내가 옳은 것인가? 문제는 보면은요, 자, 옳고 옳지 않음에 대해 나와 그대조차 서로 알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야말로 혼돈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니 내가 누구로 하여금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논술 문제에서 보면은 굉장히 도가적 사고죠. 뭐 특정한 기준, 크다, 작다, 그죠? 이런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대와 의견이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그대와 같은 부류이니, 또 나와 그대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한다면 나와 그대 모두와 생각이 다르니 어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야?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야. 옳고 그름, 그런 건 없다. 이분법적 사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이지. 자, 그래서 나와 그대 모두와 의견이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모두와 의견이 같으니 어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결국 나와 그대 그리고 그 외 사람들까지 모두 진실을 알 수 없다. 이게 핵심이네. 몰라. 그죠? 이 세계의 진리의 절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근대 이후에 포스트 모던한 사고에서는 어떠한 절대적 가치라는 거, 그렇죠?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최고의 가치, 일종의 신의 절대성, 이성의 절대성,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진리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고 가변적이야.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열이라고 하는 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죠? 우리가 포착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다. 존재론적 차원이나 인식론적 차원이 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시몬 나번은 보면은 여기도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가야 돼. 진실이 있냐 없냐 먼저. 제시몬 나와 제시몬 다는 둘 다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시몬 나와 제시몬 다는 그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고 봐. 그럼 제시몬 다와 대비적 개념이죠. 나와 다는 있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구할 수 있을까? 존재론적으로도 그런 거 있어. 인식론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걸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죠. 제시몬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건 불가능하지 라고 얘기한다면 제시몬 나와 제시몬 다는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추구해야 될까? 추구는 해야 되냐? 추구한다면 어떤 방법론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무슨 거창한 이념이 있었다기보다는 거짓이 태생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살았나 보다. 대중을 속이고 바보로 만들면서 개인적인 취구나 향락에 몰입하는 권력 집단. 여기에서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권력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그러니까 권력 자체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에 대한 투쟁, 그게 진실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지키려 국민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인간다운 권리와 정체성을 박탈하는 집단이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야?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 추구하는 거고, 인간을 억압하는 집단이라면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겠고, 자, 여기 보면은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친다. 이 사람의 글 쓰는 목적이라는 건 진실 추구야. 진실이라는 건 여기에서 거짓에 대한 저항. 그죠? 그 또는 인간의 자유, 그 다음에 인간의 권리에 대한 추구. 이걸 진실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글을 써야 했다. 그래서 무상에 대한 도전이며 이성의 행위이고,
그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고통을 무릅쓰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진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여기는 뭘 의미합니까? 현실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는 거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진보에 대한 추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제이시몬 나와 대비적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비적 개념이 될 수 있을까? 제이시몬 다에서도 진실 자체는 있다고 봐.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법론의 차이. 제이시몬 나에서는 직접적 저항입니다. 여기는 저항 자체를 해야 된다고 봐. 그러나 간접적 저항입니다. 일종의 사회 권력 자체의 자장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권력으로부터의 억압과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일종의 여기선 저항은 저항인데 간접적 저항. 간접적 저항이고 그러한 저항이라는 건 진실에 대한 추구야. 제이시몬 나에서는 직접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진실 추구하는 과정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억압과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고통은 일종의 지식, 글 쓰는 사람으로서 감내할 수밖에 없다 본다면 제이시몬 다에서는 앞에는 꿈 얘기입니다. 꿈은 됐고 여기는 이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이게 서론적 형식인데 핵심 여기입니다. 가령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권력을 쥐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러한 권력의 자장, 권력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본다면 그런 후자 자신의 심리적 표현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권력 속에 있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태도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종의 다른 형식으로 환치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치환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위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위장이란 말 안에는 뭘 의미해? 권력과 타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일종의 정당화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느냐 아니라 행하는인데 예의범절도 대개는 이런 위장에 속한다. 내가 독자들을 위해 내 꿈을 해석할 때도 꿈의 내용을 왜곡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해석상의 왜곡에 대해 괴테는 탄식하고 있다. 이건 논점은 아니고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문인의 상황 또한 이와 같다. 여기부터 핵심이죠. 문인은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권력자는 그를 탄압할 것이다. 제이시몬 나에선 탄압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직접적 저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이시몬 나에서 괜히 깝쳤다가 떼찌떼찌 당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일 그것이 구두에 의한 의사표명이 아니라 인쇄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권력자는 검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검열을 강화하면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도 적어도 위장된 글을 통해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전략적인 의미에서의 본질에 대한 은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는 검열의 강도와 억압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비판적인 내용을 제안하거나 직접적 표현 대신에 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뭐야? 이거는 뭐냐면 역시 진리를 추구하긴 추구하는데 전략적으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아니면 불쾌한 내용을 악의 없이 보이도록 위정하고 은폐해야 된다. 이걸 일종의 투쟁을 위한 기술적인 은폐이고 기술적인 위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예컨대 국내의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고관대작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검열이 엄격할수록 위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글쓴 이 본인의 원래 의도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은 점점 좀 교묘해질 수밖에 없다. 점점 더 교묘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에서 이러한 것도 직접적인 투쟁이 아니라 간접적인 투쟁이지만 그러한 투쟁의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의 거짓에 대한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종의 그러한 개념, 내용은 유지가 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기표, 껍데기는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제이시몬 나도 그렇고 제이시몬 다도 그렇고 진실이라는 거 존재한다고 보고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고 보지만 제이시몬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 저항이라면 제이시몬 다는 간접적 저항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 간접적 저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또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웃라인에 해당됩니다. 아웃라인에 해당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진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와 존재한다고 보는 이유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럼 진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런 진실이란 게 뭘까? 진실에 대한 규정, 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될까? 이러한 것의 진실 자체를 추구하는 태도와 방법론의 차이, 이게 이러한 비교 추론을 우리가 기술하고 그 안에서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제시문 가나다 모두 진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개념이 있어. 연세대학교는 이런 식의 이론형 제시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연세대학교는 문학작품이라든가 그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념화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여기 쉬워. 쉽다고 여러분들 똑같이 쉽게 하면 안 되지. 이러한 내용에서 핵심적 내용만 갖고 와서 그것을 추론해줘야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은 대학은 여러분을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추론이야. 추론이라는 건 차이를 나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이제 선생님의 그 네이버 TV를 보면은 영상을 조금 비교 추론이라는 게 떠 있습니다. 현장 강의에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비교 추론을 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비교 추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익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자, 요거 우리 편입논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요거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추론 중심으로 잘 배우기 바라고요. 오늘은 가이드라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